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핵 문제도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룬 이슈는 바이러스와 기후변화고 전반적으로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와 다른 비전입니다. 76차 유엔 총회는 국가 간의 깊은 분열 속에 시작됐고 총회 개막 하루 전인 어제 있었던 BTS의 연설과 공연 그리고 인터뷰는 미국의 모든 언론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라이벌인 시진핑 주석은 중국 자본주의를 모택동의 사회주의 비전으로 컨트롤하길 원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속한 자유당이 보수당을 이기고 다수당이 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은 싸고 빠른 테스트, 레피드 테스트입니다. 미국이 관료주의 때문에 유럽에 비해서 크게 뒤진 부분입니다. 어제 세계적으로 크게 내려간 주식이 오늘은 반등 기미가 보입니다. 아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식시장의 폭락 원인의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부동산 회사 흔들림 때문입니다. 텍사스의 주법을 위배하면서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자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문으로 밝혔습니다. 과거 변호사였던 알칸소주의 한 사람은 보상금 때문에 이 낙태 시술 의사를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2년 만에 뉴욕에 본부가 있는 유엔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해에는 모이지 못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 유엔 연설이 되죠. 지금부터 한참 남았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오전에 시간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연설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방송에서는 이제 미국만 그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고요.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76회인데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이제 미국이 주도했던 여러 중요한 이슈들 때문에 분열되기도 했고, 그리고 각 국가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이슈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모두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가운데 세계가 하나의 어떤 그 덩어리가 돼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방향을 잡을 땐 여기서 해야지 된다 하는 그 유엔 총회가 열린 것인데요. 열리고 있죠. 코비드-19과 기후변화가 이번 그 유엔 총회의 가장 그 중요한 목표인 것은 분명하고요. 잠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가장 강조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하면서 주변 국가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도 있고 철군 전후로 동맹국들에게 완전하게 얘기를 했다던가 컨설팅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철군을 한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은 탈레반이 잡았습니다. 그 탈레반은 유엔이 정한 테러리스트 그룹이기 때문에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엔에서 유엔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딱 우리가 완전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규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그 사무총장의 경우는 미국과 여러 가지를 그 행보를 맞추겠죠. 발자국을 맞춰서 그래서 미국이 전쟁보다는
평화와 번영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에 미국이 역할을 하겠다 했고 거기에 또 다리를 놓는 것이 유엔이다 하는 것을 아마 강조를 하게 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오늘 첫 번째 연설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쟁 끝내고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본인이 결정한 것을 잘했다라는 뭐 일종의 자화자찬의 부분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더 강조한 것은 외교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쟁이 아니라 외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미국적인 시각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도 냉전은 완전한 냉전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마는 이란과도 핵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유엔 세계 앞에서 미국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엔에서의 총회에서의 연설을 보더라도 미국 중심으로 나가겠다 하는 것이었고 세계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 이슈에 있어서나 국가 자체나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누구를 벌주겠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제가 이렇게 듣기에도 뭐 20국가도 더 되는 여러 국가들을 심지어는 뭐 미국 이런 중국 이런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디오피아도 많이 언급이 됐고요. 그 밖에 사람들이 저 나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나라 이름들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해서 지금 세계에 굉장히 이미 시작이 됐는데 결정적인 10년 지금 우리가 그런 10년 단위로 이런 단위로 볼 때 그런 결정적인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A decade that will quite literally determine our futures. As a global community, we're challenged by urgent and looming crises, wherein lie enormous opportunities if we can summon the will and resolve to seize these opportunities. Will we work together?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함께 일을 한다면 이라는 그런 부분을 들으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은 67만 5천 명을 넘었기 때문에 스페니쉬 독감과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지금 인구를 비하면은 딱히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숨진 사람이 450만 명 정도 되는데 얼마나 많이 슬펐는가, 얼마나 이게 세계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인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걸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한다면 그리고 모든 인간 존엄성, 인간 권리 이런 것도 기후변화 이슈에도 포함시켰고 다른 이슈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제 규범에 맞게 일을 하고 또 국민이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을 그 정부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있지 말고 얘기를 하십시오. 또 미국도 그 같은 이슈에 대해서 눈을 뜨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냉전, 전쟁 이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나가는 리드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다라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My new administration helped lead the world toward a more peaceful, prosperous future for all people. Instead of continuing to fight the wars of the past, we are fixing our eyes on devoting our resources to the challenges that hold the keys. 네, 모든 지금 도전에 대해서 미국이 리드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역 분야에서도 테크놀로지 이런 테러리즘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난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부가 최고의 정부라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정의가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 for the people 이런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고 그 같은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한 나라, 개개인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어떤 나라에서 독재라든가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을 때 다른 나라가 편안하게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독한 어려움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든 인권을 포함을 해서요. 그런 것이든 그러한 국가의 형태는 다른 나라에도 위협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란과 협상을 시작하겠다. 유엔에서 그렇게 선언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We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to pursu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eek concrete progress toward an available plan with tangible commitments that would increase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s well as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네, 제가 한국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보신 것처럼 Republic of South Korea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의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핵 문제 같은 것도 완전히 그 외교적으로 대신에 이제 무엇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 단계별의 어떠한 말하자면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한반도의 핵 문제도 이렇게 평화롭게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습니다. We're prepared to return to full compliance if Iran does the same. Similarly, we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네,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항상 같이 갑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 이란과 핵 협상을 제대로 다시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앞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조건절을 붙였습니다. 만약에 이란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면 이것이 미국이 이란에 적용하는 룰, 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북한에 적용하는 룰, 핵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같다 이런 뜻이고요. 어쨌든 이란이나 북한이나 핵 문제를 푸는 것 또 그 지역의 주변에 안정을 푸는 것으로 외교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새롭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의 북한에 대한 입장, 이란에 대한 입장은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푼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에 비해서 공화당이 좀 강하게 나가죠. 선제 공격. 요즘 이런 얘기 전혀 들리지 않잖아요. 선제 공격이나 예비 공격이나 이런 군사력 같은 것을 쓸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그 공화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은 갈 때까지 외교로 가야지 된다. 물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외교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간 산업을 또 강조를 했죠. 그래서 기간 산업은 세계 번영의 기초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이 세계에 서약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 개발도상국에 세계의 배고픔을 막는 데 쓰고 세계에 뭐 깨끗한 물을 먹을 수도 있게 하고 하는 것으로 한 100억 달러, 1년에 100억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 부자는 돈을 많이 써야지 그 파워를 갖게 되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간 100억 달러를 쓰는데 이때 뭐 이디오피아 얘기도 나오고 예멘 얘기, 뭐 팔레스타인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미국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신장, 중국의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체첸, 카메룬 많은 국가들이 나왔습니다. 성전환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성전환자도 미국에서만 그 보호받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뭐 성전환자라든가 동성애자라든가 모든 인간은 인종, 본인의 취향, 종교, 속한 국가 모든 것에 상관없이 평등하다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뭐 수단, 베네수엘라 안 나온 국가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할 수 없다. 좋은 미래를 추구할 그럴 그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할 능력도 있고 미국이 주도해 나갔다겠다 하는 게 그 마지막에 그 마무리 연설 문장이었습니다. Let's get to work. Let's make our better future now. We can do this. It's within our power and capacity. Thank you. God bless you all.
시간 낭비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뭐 말만 하지 말고 이제 행동을 지금 해야지 되고 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할 때 뭐 거의 시작인데 연설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리고 UN 총 연설을 하는 바로 그 회장에 그 홀에 가장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도 국무장관 뭐 또 관련자들 다 앉아 있었고 보통 어디 제3세계 나라의 국가들이 연설을 할 때는 그 나라의 관련자들만 앉아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세계의 그 파워 국가이기 때문에 뭐 연설장이 많이 그 메워졌다 꽉 차지는 않았습니다. 듬성듬성 또 띄워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모였다는 것에서 이제 미국의 힘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은 세계 다른 것에 이제 개입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머릿속에서 무의식 중에 나온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할 수 있는 한 뭐 같이 참여를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오늘 뭐 브라질 아침에 우즈베키스탄, 리투아니아, 칠레, 그 한국 대통령, 터키, 스위스 대통령 이런 많은 국가 지도자들의 연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 언론에서. 정말 아주 시리어스하게 정치를 다루는 워싱턴 포스트부터 뉴욕 타임즈부터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기 원하신다면 너무 쉽습니다. BTS만 유튜브에서 찍더라도 뭐 1분 14초짜리 연설을 한 것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 UN 사무부총장과 인터뷰를 한 대통령과 BTS가 이제 대통령이 정한 특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특사가 같이 동시에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한 인터뷰를 한 사람이 물어봐요. 대통령에게 물어봤다가 BTS에게 물어봤다가 전부 그것도 뭐 지민 뭐 이렇게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저는 또 그런 인터뷰는 처음 봤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와 그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와 대통령이 정한 특사가 유엔에서 인터뷰를 동시에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을 처음 봤는데 그것은 한 10분 조금 넘고요. 그리고 BTS는 너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유엔의 또 다른 지도자와 관계자와 인터뷰를 따로따로 이제 세트장에서 조명 제대로 쫙 켜놓고 하고 그리고 또 Permission to Dance라는 영화 맞죠? 영화가 아니라 노래 맞죠? 제목이 그 노래도 한 4분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특히 어제 연설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 BTS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토막토막 얘기를 했거든요. 영어로 얘기한 사람도 있고 한국말로 얘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연설 통째로 뭐 영어로 하기도 하고 했는데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해보고 자료도 보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 미래를 위한 지구이기도 하지 않느냐 하면서 BTS 같은 사람이 유엔에서 이 뭐 기후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연설을 하면은 얼마나 그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하자마자 한 100만 명 정도가 봤는데 저녁에 제가 밤에는 뭐 800만 명 이상이었고 지금은 당연히 1000만 명을 훨씬 넘는 사람이 본 거죠. 9월 20일 어제 그 유튜브에 올린 비디오인데도 그만큼 이 BTS는 굉장히 그 미국에서도 관심도 갖고 있고 영향력도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중에 있잖아요. 그 Permission to Dance 맞네요. Permission to Dance를 UN 그 총회 연설장에 그 연단에서 먼저 한 딱 다른 6명은 없어요. 한 사람이 딱 부르기 시작하고 그 연단 아래에서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딱 튀어나와서 2번 그리고는 UN 그 연설회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딱 하이파이브 비슷하게 손으로 이 사람한테 터치해주면 말하고 하다가 홀 밖으로 나와요. 나오면 이제 또 나와서 또 밝은 햇빛이 딱 쏟아지는 그곳에서 연설을 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 잔디에서 노래를 하고 연설이 아니라 노래 연설을 담고 싶은 것을 노래로 하는 거죠. Permission to Dance 하고 그리고 나중에 끝날 무렵에는 딱 그 BTS 뒤에 이제 여러 인종적으로도 섞인 그런 젊은이들이 음성, 말하는 소리, 음악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런 그 4분 정도 되는 이 클립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BTS가 강조한 게 있죠. 백신 접종 받았느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7명 모두는
백신 접종을 받았다라는 것.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통령이 코비드-19 기후변화를 얘기한 것과 똑같은 그런 얘기를 BTS가 했습니다. 아마 바이든 대통령 연설보다 BTS 연설이 몇 배 많이 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잠시 뒤에는 늘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안 들어둬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뉴스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 래피드 테스트라는 것이요. 이 래피드 테스트하고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나라 해외 여행을 하러 가실 때 공항에 제출해야지 되는 테스트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건데 다른 나라는 래피드 테스트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미국은 안 하지? 이걸 해야지 바이러스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전해드리고요. 또 래피드 테스트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 밖에 관련 아주 뭐 들어둘 만한 그런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자고 나면은 뭐 존슨앤존슨도 만약에 지금 승인받진 않았지만 지금 승인받은 것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죠. 그리고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돼야지 식품의약국의 전체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리고 또 질병통제국도 구체적으로 누가 맞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결론 내려서 이번 주말에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병통제국 미팅이 수요일 내일부터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그리고 또 무슨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또 약간의 예외를 두고 그게 이제 대상자이신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존슨앤존슨도 한 번 맞는 그 백신이죠. 존슨앤존슨도 우리도 해봤더니 부스터샷을 해봤더니 뭐 웬만한 것은 100% 커버가 되더라. 그리고 3차 임상 실험까지 했는데 부스터샷을 맞고 2달 뒤에는 94%까지 이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역시 바이오엔텍 파이저의 백신과 마찬가지로 한 번 맞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부스터샷을 맞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식품의약국에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자문단조차도 아직은 검토를 시작하지 않았고요. 이 부스터샷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가까운 시일 안에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1월까지 지금부터 1월까지 미국에서 10만 명 정도가 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모델이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만 명은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이 면역 어떤 모델을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래피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래피드 테스트 잠깐 뒤에 말씀드리고요. 현재 67만 5천 명이 숨졌는데 10만 명 정도가 더 숨지면 77만 5천 명 정도가 내년 1월 달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숨진다는 얘기인데 스페니쉬 독감이 67만 5천 명 숨졌다는 거죠. 1918년도에 미국에서. 그런데 이 경우는 그 당시는 지금의 인구와 비교하면 그때 1억 명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한 3억 4천 만 명 정도 되니까 인구가 지금이 인구가 3배가 많은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니쉬 독감과 이 숫자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죠. 인구 비대로 하면은 이것보다 이제 3배를 이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점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백신이 없었잖아요. 뭐 그냥 독감 정도인가 보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백신이 없었고 지금은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을 맞기 시작한 지 뭐 9개월 정도가 됐는데도 이만큼 됐다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학도 1918년도 뭐 2차 대전 끝나기 한참 전에 이때보다 수십 년 전보다 지금과의 의학을 구분을 하면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겠습니까? 100년하고도 3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어찌 보면 스페니쉬 독감 때보다 지금 피해가 여러 조건을 생각하면 의학적인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스페니쉬 독감은 미국에서 67만 5천 명 사망으로 끝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를 아이가 가야지 되는데 아침에 콧물이 흐른다던가요. 그럼 이게 엘러지인가? 바이러스 증상에 콧물도 있다고 하던데? 라는 것도 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아이 목이 빨개요. 가려워서 긁은 거죠. 이건 또 엘러지인가? 뭐가 벌레가 물었나? 아니면 바이러스 증상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을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쉽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정부가 연방정부가 보조를 해서 rapid test, 말 그대로 아주 빠른 테스트, 쉽고 빠르고 값싼 테스트를 해서 이게 바이러스 관련이 있는 거야, 엘러지야, 벌레가 물린 거야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얼마 전에 래피드 테스트를 빨리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럽만큼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약국의 밖에 텐트를 쳐놓고 래피드 테스트를 해준다면서요. 독일은 어떤 가게가 문을 닫았다.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았다. 하면 거기를 테스트하는 장소로 하고 집에서도 싸고 쉬우니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미국은 이게 래피드 테스트가 쉽게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 때보다는 많이 느슨하게는 했지만 식품의약국이 룰을 너무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강하게 해서 거의 이 래피드 빨리 나오는 테스트를 뭐 그 PCR 테스트와 풀네임은 말씀 안 드릴게요. PCR 테스트와 거의 같은 정도 해야지 이 래피드 테스트를 이게 승인을 해주니까 이게 빨리 보급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PCR 테스트와 래피드 테스트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해외여행을 가실 때 PCR 테스트를 받고 가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가장 큰 차이가 몇 주일 전에 아주 작게 small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그분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바이러스가 몇 주일 전에 스몰한 분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거. 그것까지 잡아내는 게 PCR 테스트입니다. 아주 까다롭죠? 당연히 실험실에 보내야지 되는 겁니다. 뭐 하루 안에 해준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하루 안에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콧물이 조금 흐르는데 애가 아프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고 금방 알려면 이게 PCR 테스트 돈 많이 주고 하고 뭐 하루 기다려야지 되고 이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래피드 테스트를 하고 일단 안심은 하고 그래도 학교에 안 보내든지는 부모님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래피드 테스트가 낫겠습니까? 래피드 테스트는요. PCR 테스트와 비교를 하자면 이 몇 주일 전에 이 사람의 몸에 소량의 바이러스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까지는 잡아내지 못하지만 지금 바이러스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98% 확인이 된답니다. 98%니까 거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버드 대학교의 병리학자인 그 마이클 미나 교수, 한국분 아니세요. 남자분이세요. 그리고 라스트 네임이 미나인데 이 교수는 스피드 테스트를 강화를 해야지 된다. 지금은 관료주의 때문에 이거 힘들게 하고 유럽 국가처럼 정부가 이 관료주의도 해칠 수 있는 거 빨리 해치고 보조금 될 수 있는 거 빨리 하고 해서 빨리 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받아서 이 사람이 지금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지만 활동을 안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 알면서도 학교에 보내고 선생님이 알면서도 학교에 가고 하는 케이스는 드물지 않겠어요? 거의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유럽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백신을 만든 나라인데도 2개나 만든 나라인데도 2가지 브랜드나 그런데도 이렇게 그 유럽처럼 잡지 못하고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물론 지금은 그 미국이 확산율이 굉장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특히 줄어들고도 있기도 하지만 잡지 못하는 전반적으로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의학 전문 기자가 여러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래피드 테스트를 더 많이 확대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래피드 테스트를 하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완전히 무료는 아니더라도 뭐 $2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싸게 그러면 뭐 집에 많이 사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좀 미심쩍다 하면 집에 사놓고 지금은 아마 사서 하시는 것 있을 거예요. 그런데 $2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놓고 마스크 여분으로 종이 마스크 사놓는 것처럼 하고 좀 컨디션이 이상하다 하고 해보면 안심하고 뭐가 있다 싶으면 바이러스가 있다고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는 크게 아프거나 뭐 크게 병원에 가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안심이라도 불확실성에서 해결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으려면은 레피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혼식장에 이거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례식당도 마찬가지고 레저 활동하는 식당, 술집 마찬가지고 또 바 미츠바 같은 경우는 그 주이시의 성인식이요. 죽어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주이시 사람들. 그때도 마찬가지고 가게, 식당, 학교 다 정규적으로 레피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부모님이 자녀를 확신을 가지고 안전할 거야 우리 아이가 학교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상시에는 관료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시에는 관료주의냐 새로운 접근이냐 특히 이 테스트하는 기구에 대해서 식품의약국이 지금보다 더 좀 쉽게 해줄 수 있느냐 레피드 테스트 승인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현상 유지 가지고는 비상사태를 잡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우파 라디오 진행자 무슨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백신을 강하게 부정하다가 스스로 숨지는 케이스가 늘어납니다. 필 발렌타인이라고 테네시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래요. 우파 라디오 스타죠. 라디오 진행자가 백신을 우롱하고 노래까지 만들었답니다. 백스맨이라는 백신에 반대하는. 그러더니 결국은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고요. 많아요. 플로리다의 마크 버니어라는 분 그리고 또 다 그 백신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플로리다의 딕 파렐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지미 드영 이분도 뭐 그 한국 분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 모두 8월 말에 델타가 좀 강하잖아요. 무섭다고 하잖아요. 오리지널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지셨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분도 밥 애니아트라는 분도 9월 13일에 숨지셨는데 이 지금 뭐 필 발렌타인이라는 분도 나이가 그다지 많은 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백신 내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스타이기 때문에 라디오 스타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방송을 듣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세요. 본인들도 정말 불행하게 숨지셨지만 본인들의 백신 맞지 말아라 하는 그 같은 주장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오해된 그런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지시기는 않더라도 뭔가 그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시키고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에릭 클랩튼도 백신에 반대하면서 뭐 노래를 만든다 하고 서약 비슷한 것을 했다고 하던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백신을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뭐 오늘 부동산 시장 흐름도 조금 있습니다만 중국은 앞에 미국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엔 총회에서의 중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경제 탑이라고 세계 탑 국가는 아니죠. 그러나 뭐 이미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중국이 세계 경제 1위가 될 것은 분명한데 그 중국이 경제 시스템을 지금 바꾸는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중국에 이름이 뭐든가요? 에버자가 들어가던데요. 에버그란데 이 부동산 개발 회사 때문에 아시아는 물론이고 홍콩에서 시작해서 일본,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까지 큰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뭐 S&P 500가 1.7%, 다우지수가 또 마찬가지로 1.8%, 나스닥이 2.2% 내려갔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리바운드 중입니다. 적어도 미국은 리바운드 중이고요. 이 부동산 회사가 돈을 못 내서 디폴트가 된 거죠. 해서 이제 직원들에게
무슨 뭐 돈을 구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구해오거나 뭐 보너스는 뭐 안 받게 하거나 뭐 3천억 달러가 빚이 있대요. 그리고 아파트를 160만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그런 유닛을 갖고 있는 부동산 회사라는데 왜 여기에 세계가 줄줄이 도산 마이너스가 되고 팔자 하고 부동산 주식은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일본의 무슨 거품 붕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서프라임 융자 그 사태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촥촥촥촥 무너지고 이 회사와 다른 나라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그랬고요. 또 중국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국의 시진핑의 중국 경제에 대한 비전, 중국 하면 경제잖아요. 미국 하면은 좀 종합적인 그런 리더 국가인데 시진핑의 민간 기업에 대한 캠페인은 보다 분명해진다. 야심차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지적입니다.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한 것과 어떤 그 저술한 것을 보면은 중국이 앞으로 시진핑 시대에는 한 번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가보지 않은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걷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오쩌둥 시대의 모택동 시대의 사회주의 비전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한 자본주의를 제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많이 이것으로는 안 돼. 부의 재분배가 안 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반대로 공산국가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의욕도 없고 적어도 집은 주고 밥은 주니까 발전이 안 돼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등소평 이제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자본주의 마켓 개방이 중국에서 돼서 성공을 해서 지금 최고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서구의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하고 무엇보다도 자본주의가 스며들어가니까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약해진다는 게 시진핑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리더들이 시진핑 이전에 시진핑도 지난 몇 년 동안 하던 것과는 지금 달리 가겠다는 거예요. 마켓의 문을 열어서 좀 회사를 키워서 뭐 알리바바 이런 회사 많잖아요. 부를 축적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곳에서 조금 좋은 곳으로 끌어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작용보다는 부정부패 이데올로기 사라짐의 역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개발 단계로 간다는 건데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마오쩌둥 시대처럼. 그래서 이 마켓 방식을 하기는 하는데 대기업을 타겟으로 해서요. 작은 기업 또 중형 기업은 크도록 놓아둔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아주 크게 되면 maybe 알리바바 이런 것을 다 알고 뭐 잭마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내려놨는지도 모르죠. 해서 작은 민간 기업은 계속 개발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커졌을 때는 중국 공산당이 돈의 흐름을 관리하고 기업인과 투자가가 이윤 추구를 하는데 한계를 맺어준다는 겁니다. 이미 뭐 시작을 조금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걸 더 하겠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 번도 지금까지 세상에 없어 봤던 것으로 경제를 구축한다 하는 게 시진핑의 그런 그 경제에 대한 구상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스틴 트루도 그 프랑스가 아니라 캐나다의 총리가 49살밖에 안 됐어요. 2015년부터 이제 정치계에서 활발하게 빛을 발휘했는데 3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자유당은 170석이죠. 그렇게 받아야 이제 그 다수당이 되는데 지금 156석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몇 석만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보수당이 121석, 제3당, 제4당이 있어서 그 당들이 뭐 33석, 17석 하니까 170석이 안 되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다시 연합정권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그나마 총리가 3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막았기 때문에 캐나다는요. 지금 1차, 2차 백신 접종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 70% 이상입니다. 개발된 국가 가운데서는 7개, G7 국가 가운데서는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가 최고예요.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한 뭐 64% 정도, 그리고 미국이 뭐 한 55% 정도죠. 캐나다가 70%, 그리고 이태리가 65%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률.
일본이요? 일본이 한국보다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일본이 바이러스를 너무 못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지금 백신 2번 접종 받은 게 43% 정도 될까요? 42%에서 43% 차이고 일본은 지금 한 53% 정도 되거든요. 인구는 한국보다 그 일본이 뭐 2배 정도는 되고요. 미국은 또 일본의 뭐 3배는 조금 안 되지만 뭐 2점 몇 배 정도는 되고 해서 일본은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곧 미국을 따라올 겁니다. 미국 전체 맞은 이런 것들을 해서 70%를 지금 더 늘어났겠죠. 하루 이틀 사이에 백신 접종률을 가져간 것이 캐나다의 총리를 자신의 당은 다수당이 되지 못했어도 3차 성공을 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네요. 시간 계산하면서 방송하느라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알칸소의 한 남자가 원래 변호사였는데 2010년도에 세금 사기를 해서 감옥에 갔다가 지금은 집에서만 가택연금 그런 생활을 해야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텍사스에서 9월 6일에 낙태를 실수를 해준 의사를 고소했습니다. 이 낙태를 실수한 의사의 그 스토리는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썼는데 학교 다닐 때 인턴할 때 텍사스에서는 그 당시 72년도에 낙태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으로 가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린 소녀가 속에 걸레를 잔뜩 집어넣고 숨진 소녀들을 보고 낙태는 헬스케어다. 이 의사들은 지켜야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낙태 실수를 했는데 이 낙태 실수를 한 의사를 고소할 수 있잖아요.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전에는 변호사였지만 그냥 나는 낙태에 뭐 구태여 크게 반대하고 그런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10,000 때문에 고소를 했다. $10,000 때문에 고소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작용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그 난민을 미국 국경에서 처리하는 도중에 말탄 기마대 이제 국경 수비대가 막 어쩌면 채찍을 휘둘렀을지도 몰라요. 그 난민들을 막 모처럼 모는 이 장면을 보고 국토안보부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 절대로 미국의 이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